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건 맞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예.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대1 회담을 안 하려고 하는 그 가능성 그렇지는 없을까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중범죄자라고 지금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뭐 그것 때문에 안 만난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럼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아니 그것 때문에 네. 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면 말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직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뭐 피의자 신분은 아니니까. 예, 피의자 그죠? 신분이죠. 예. 수사 그런가요? 대상에 올라 있는데 고발되어가지고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아주 명백한 혐의들이 공범과 관련된 혐의들이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예. 그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법률가지 않습니까? 1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논문 표절, 학력 경력 허위 위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이미 피의자 신분인 자신의 부인 김건희 씨와는 살면서도 제1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수회담을 피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빈약한 논리와 어거지 행태라며 직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만남을 거부하는 핑계도 변명거리도 안 된다는 거죠. 진행자인 친여 성향의 김태현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변호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김 변호사는 김건희 씨가 아직까지 피의자가 아니라고 애둘러 대변하려 했지만 김남국 의원은 촌철 살인과 같은 말로 그의 논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아니 아직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도 아니니까라고 말하는 김 변호사를 향해 피의자 신분이죠. 고발되고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 여러 가지 아주 명백한 공범과 관련된 혐의들이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피의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법률가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의 일침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김 변호사의 허탈한 웃음이 흘러나왔는데요. 두둔할 걸 두둔하고 변호할 걸 변호해야죠. 김건희 씨는 피의자, 범죄자가 맞습니다. 단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버티게 하고 있을 뿐인 거죠. 범죄자가 영부인인 나라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신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동위원회 상임위원을, 그리고 신임 기후환경 대사에는 조응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김영미 신임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촉망받는 학자이고, 조응식 신임 기후환경대사는 탄소 중립과 환경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두 내정자는 다음 주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께서 순방 중인 UAE에서 재가하는 것으로 정식 임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나경원 전 국힘당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사의를 밝힌 지 사흘 만이며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출발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조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장관급 고위직 두 자리에서 모두 해임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은 물론이고 기후위기 대사직까지 사표 수리도 아니고 해임했는데요. 국힘당 당대표에 출마할 테면 해봐라. 이런 초강경 대응인 거죠. 이런 대통령의 대응에도 나 전 의원은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체 이런 것까지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건지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민생을 돌보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나경원 전 의원은 13일 오전 일찍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사흘 전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이 정식 사표가 아니라며 받아주지 않자 아예 사직서를 낸 겁니다. 사표를 낸 직후 페이스북에 글도 남겼는데요. 역사의 순리를 막을 수 없다.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라고 썼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어 불출마를 압박해온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해 참아왔던 경고도 날렸습니다. 함부로 제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말씀드린다며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북 단양에 있는 천태종 구인사를 찾았는데요. 정치인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다는 심사숙고의 퍼포먼스까지 보여줬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구인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방문했던 곳이었는데요. 일종의 침묵의 메시지를 친윤계 당원들에게 보낸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오후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 초강경이었는데요. 사표 수리가 아니라 공무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라는 표현을 썼고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은 물론 또 다른 장관급 자리인 기후대사직도 해임했습니다. 해임과 동시에 후임 인사까지 발표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과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친윤계를 가장한 반윤 우두머리라고 공격했는데요. 아주 점입가경의 아사리판이 되어버린 거죠. 한심하고 또 한심합니다. 답답하고 또 답답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 강화와 유지, 더 나아가 확대를 꾀하려 버리는 아바타 당대표 선출에 목을 매고 있는 건데요. 이러려고 대통령이 된 건가요? 대체 윤석열 정부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진실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탐사 보도 전문 매체 유스타파가 어제 정영학 녹취록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의 사적 대화를 낱낱이 녹취한 것으로 민간업자들의 비리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당사자들이 수사를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진실에 매우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의 기초에 수사를 해왔고 재판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영학 녹취록은 조작 수사의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수사팀이 윤석열 사단으로 주축으로 바뀌면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습니다. 아주 경교롭게도 이에 발맞춰 유동규와 남욱은 진술을 번복합니다. 검찰은 유동규와 남욱의 번복된 진술을 기초로 마치 이재명 대표가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 전 법조기자의 판검사 로비, 언론인 로비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지만 검찰은 최근까지도 이런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편파적인 피의 사실만을 흘리며 국민과 언론을 가스라이팅 해온 것입니다. 유동규와 남북의 번복된 진술은 정영학 녹취록과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정진상, 김용 공동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영학 녹취록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유동규 1인이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핵심 증거로 삼은 정영학 녹취록과 모순되는 진술에 매달리고 이를 기초로 피의 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행태는 검찰 수사가 답정너 수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영학 녹취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정영학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떠한 편견도 없이 증거의 기초에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진실은 조작하고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